맹수한테 쫓겨서 도망치던 타조가 머리만 모래 사이에다가 틀어박고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이런 멍청한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즉 나라 같지도 않은 저 국제 테러 범죄 조직이 국가의 이름을 참칭해서 쓰고 있는 범죄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유엔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도적대들의 집단일 뿐이지, 저것들이 훗날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라고 천면치레를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요, 북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이고 테러 집단들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 지구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쓰레기도 못한 것들이 바로 북한 괴뢰 김정은 왕조 세습 독재 체제다. 저것들은 전체주의 사고에 입각한 아주 파렴치한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아주 신격화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광신도 교도 집단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컬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 김정은이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는요, 유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앱이 김정일, 그리고 그 할앱이 김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 가짜 김일성 장군 행세를 했죠. 실제는 소련 군대에서 그 심부름하던 그 한낱 그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던 놈인데요. 그런 김일성이가 원래 본명이 김성주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항일 애국투쟁을 열심히 해왔던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악용을 해서 해방 이후에 북조선 지역을 소련의 공산당 지령을 받고 또 소련의 후원하에서 공산당 정권을 수립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런데 김일성이도 보면은 부인 김정숙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그 첩으로 김성애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애가 난 김평일이라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만 내내 북한 사회에서는 김정일로부터 견제를 받고 또 늘 감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또 그 김정일이도 그 애비를 닮아서 똑같이 그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진 여자만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고용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왔던 조총련의 후예가 될 텐데, 그 고용희는 그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의 일본 깡패 조직 야쿠자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일본 깡패 조직 야쿠자의 일원이 돼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난 딸이 고영희인데, 그 고영희가 만경봉호를 타고서 북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뭘 했냐면요, 투입 가무단을 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는 건데, 자, 그 가운데에서 예쁘장하고 쓸만한 것들은요, 당에 있는 제5과 5입니다. 5과에서 그 소위 말해서 처녀 성검사를 하고 처녀 유무를 꼭 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옷 잘 벗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애들을 그 김정일의 그 기쁨조로 집어넣죠. 자, 그런데 그 기쁨조 가운데에서 김정일의 그 소위 말해서 김정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김정일의 애를 잉태했던 게 바로 이 고영희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난 게 바로
첫 번째 김정철이, 그 다음에 둘째 김정은이, 셋째가 김여정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김정철이, 정은이, 여정이 애들은요, 소위 북에서 말하는 백두혈통이 아니죠. 백두혈통이 아니고 뭡니까? 예, 제주도산 양아치의 핏줄을 절반 이어받은 일본 스시계통이다, 일본 사시미계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라기보다도 옛부터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애비가 노름쟁이면 자식놈도 노름쟁이가 되고, 애비가 기집질하면 자식놈도 계집질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그래서 축첩을 해서 태어난 물론 그 첩의 소실들이 내가 첩의 뱃속에서 나오겠다고 지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어찌됐든 첩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서자들, 이것들은 보면은 어디서든지 역사를 막론하고 늘 삐딱한 선을 타게 됩니다. 그 태어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면 돌파를 할 줄 몰라요. 맨날 사수를 쓰고 뒤돌아가서 딴짓하는 것들이 이 첩의 축실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첩의 자식들 얘기하냐면, 이 바로 김정은이도 김여정이도 전부 이 첩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 지역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위대한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국방위원장 동무의 에미나이가 바로 일본 출신의 호스테스였다. 일본 출신의 가무단 일원으로서 그저 잘하는 게 헤헤호호 하면서 옷 잘 벗고 춤 잘 추고 노래하는 데 능수능란했다. 즉 요부란 얘기죠. 술집에서 온 손님들을 유혹하고 잠자리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술집 접대부나 마찬가지인 그런 여성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김정철이요, 김정은이요, 김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용희가 스위스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대신에 10대의 정철이, 정은이, 여정이 얘네들한테 소위 보모로, 식모로 보냈던 게 바로 현송월이란 여자예요. 그리고 현송월이는 그 한참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던 10대의 김정은이에게 여자가 뭔지, 여자의 몸이 어떤 건지를 바로 현송월이가 직접 옷을 벗고서 가르쳐줬던 그런 어떤 선생님이 되겠죠. 여자를 농락하는 법을, 여자를 해치우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현장의 실무 선생님이 현송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이가 지금 출산한 2010년도에 난 아이가 지금 리설주가 난 애보다 한 살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북한 내에서 권력의 암투는요, 현송월과 리설주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여정이가 한때는 당 조직 지도부 및 서기실을 장악을 해서 마치 김창선이가 퇴각한 이후에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역할 같은 걸 김여정이가 했었고요. 또 당정 업무를 다 장악했는데 요즘 좀 밀려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실세가 누구냐면은 현송월입니다. 그리고 현송월이의 예쁨을 받고 있는 예하의 무역 일꾼들 또한 또 호가호위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더러운 핏줄에 태어나 있는 저 술집 접대부 창녀 수준의 고용희가 출생한 얘네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이에나보다도 못한, 들깨보다도 못한 아주 잡것들이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못 배워먹은 수준의 교만한 언행을 그대로 김여정이라는 이 계집애가 그동안 짓거려 왔는데, 그거를 여과 없이 받들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여정이 하명법을 만드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저 똥개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일당 이것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건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서라도요, 쟤들은 전부 다 이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망나니, 개잡놈 김정은이라는 놈이 서울을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 또한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보다 더 위험한 거는요, 김정은이의 핑계를 대고 그 옆에서 기생하고 있는 소수의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것들은요, 악령들의 후예로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집어먹을 수 있을까? 자,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위한 간첩을 난파시키고 또 해커들을 이용해서 가전 기관을 해킹을 하여 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망가뜨려서 그냥 공짜로 집어삼키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북쪽 애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년 전에도 보면은 김정은이가 지시를 해서 미사일이 북방에선 NLL의 이남 지역 공해상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또 예상한 대로 현장에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촌극을 연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당시 우리 군대가 갖고 있는 군 경보 레이더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민방위센터에서 공습 경보를 자동적으로 발령했는데, 사실 주민들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안내가 없었던 것이 주요한 해프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공무원들 몇몇만 잠시 바빴을 뿐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저 눈만 멀뚱멀뚱 이러고 굴리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었죠. 자, 이렇게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핵무기로 인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핵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요, 전혀 어디에서도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비유를 해보면요, 맹수한테 쫓겨서 도망치던 타조가 머리만 모래 사이에다가 털어박고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이런 멍청한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김부겸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과거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를 다니면서 북측으로부터 공작 자금을 받아서 일했던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마 김부겸이가 막판에 가면 국무총리 뭐 이런 것도 했던 걸로 아는데, 자, 이런 그 간첩 출신의 김부겸이란 자는 핵 대피의 훈련은 국민들 사이에 위기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건요, 국보급 범죄자 발언입니다. 아니, 국보급 간첩의 발언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요, 워페어, 전쟁이라고 안 하고 아마 밀리터리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캠페인. 어떤 것은 캠페인 그러면 그래서 프레지던셜 캠페인 하면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한 1년 남짓한 과정 동안에 쭉 캠페인을 진행하죠. 말하자면 모든 홍보 광고 일들과 함께 자우장 선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이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요, 우리 한번 되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문재인이가 북측 승냥이들과 맺은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19 군사 합의를 보면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황당한 북에 그 협조하고 있는 세작이라는 거, 간첩이라는 게 입증되는 부분인데요. 이 9.19 군사 합의는요, 북쪽의 저 승냥이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 하에서, 이러한 기대 하에서 이루어진 범죄 협정입니다. 혹자들은 무슨 9.19 군사 합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9.19 범죄 협정입니다. 9.19 군사 합의가 아니라 9.19 범죄 협의, 범죄 합의라고 이름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런 말들도 있어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에다 5,000발 로켓포와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쪽 애들이 갖고 있는 장사장포 또 야포 미사일 이런 거 동원해서 시간당 16,000발, 15,000발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 쏟아부을 경우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이것을 막아낼 역량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걱정하고 또 매우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의식 수준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갖고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난 갈 수 있는 지역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몰고 저쪽 전라도 밑에 청산도 가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거제도까지만 가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청산도가 됐든 진도가 됐든 아니면 거제도가 됐든 한산도도 그 어디도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피난을 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모습들이 있죠. 뭡니까? 해외에 나와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장소 불문, 시간 불문하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자녀분들이나 돈이 많으신 재벌집 자제분들도 미국이나 구라파에 유학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전쟁이 나면은 돌아오겠죠. 돌아온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9.19라고 하는 이 범죄 협정을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끔찍한 내용들을 반드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효력 정지뿐만 아니라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서해안에 우리가 저 장산꽃 옆에 백령도가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면 연평도, 어청도, 대청도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원래 6.25 전쟁 당시 서해 바다는 대한민국과 미군 그리고 연합국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신의주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전부 다 이 서해상에 있는 섬들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섬들을 휴전을 하면서 상당 부분 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 서해 오더라고 하는 백령도, 연평도, 소청도, 어청도 이런 섬들은 우리가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9.19 합의를 함에 따라서 우리의 헬리콥터, 바로 그 자리에서 뜰 수 있는 그런 비행기죠, 내지는 정찰기 이런 것들이 DMZ 넘어 북한 지역을 정찰할 수 없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즉 20km 이내는 비행기가 뜰 수 없게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철책선도 허물었습니다. 그냥 북쪽 애들이 장갑차나 탱크를 밀고 그대로 룰루랄라 쳐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DMZ에 GP도 없애버리고 이 짓을 했었죠. 자, 그런데요, 과연 이 북쪽의 저 승냥이, 저 망나니들이요, 전략 핵 미사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장전해 놓고 백령도를 일시에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포 공격과 미사일도 있겠지만요,
우리 공기부양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 크게 볼 때는 장갑차 몇 대 정도 싣고 운반할 수가 있는데 그 공기부양정이 러시아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그 운용에 효과가 좋은 공기부양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기부양정을 타고 백령도를 침범해서 백령도를 인질로 삼아 납치극을 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향해서 ICBM 핵탄두를 갖다 조준해 놓고요. 그리고 서울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각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갖다가 쏘겠어, 조준해놨어, 이렇게 위협 공갈을 하는 북쪽 아이들이, 자,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서울로 쳐내려오는 겁니다. 자, 서울까지는요 휴전선으로부터 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지금 파주가 됐든 연천이 됐든 또 의정부가 됐든 각각의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좀 잘 되어 있죠. 즉 남북 방향으로는요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도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 애들이 AN2라고 하는 그 쌍엽기를 특수부대 요원들을 태워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어도 비행을 하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포를 쏴대면서 일시에 기습 공격을 해서 서울을 점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서울이 점령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서울을 소위 말해서 인질, 볼모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북쪽 애들은요 먼저 이런 일을 감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보병여단, 특수8군단 출신의 지금 대략 한 27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우리로 치면 특수전사령부의 특전사 요원들 혹은 해군 특수전여단이라고 하는 UDT SEAL팀, 그렇게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대량으로 서울과 서울 후방 지역에 난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 수도 서울이긴 하지만 행정망이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방송국, 통신사, 신문사, 언론사들이 초토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위협 공갈을 하는 ICBM을 미리 딱 대놓고 이렇게 기습 점령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미국에서 야, 대한민국은 우리 혈맹이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가서 곧 구해줘야 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쪽 애들은 승량이지만 늑대 집단이지만 교활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영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협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미국이 핵을 쓸 수 없게끔 미국을 묶어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서울을 기습적으로 침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울이 기습 점령을 당했다라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울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공산 계례도당, 저 북에 김정은과 그 주변을 에워싸고 저 망나니 녀석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뭐 침략할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남조선에 말이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를 만들게 되면 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우리는 금방 철수하가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북쪽 승냥이들의 저런 되먹지 못한 요구에도요, 응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북쪽 애들은요, 이 과거 1950년 서울을 점령했을 때처럼 똑같이 시간을 끌겠죠.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상대로 빨갱이 사상과 빨갱이 체제를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서울에도 자생적인 이 완장을 차고 돌아다닐 그런 자생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생 빨갱이 추종자들에게 뭘 줍니까? 처형권을 주겠죠. 그리고 반공산당 발언을 하는 사람들, 반북의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살육 도륙하는 그런 인간 백종으로 돌리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서울에는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공산당 특유의 조직에 있지만은 그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냥 우리 서울 시민, 당시의 서울 시민들을 억압하고 옥죄고 잡아다 죽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총칼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요,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서울에는 남아있죠. 그게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전교조, 이와 같은 자들이고 또 전공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나 지금까지 뭐 종전선언 해야 됩니다. 평화협정 맺어야 됩니다. 평화 하면서 뭐 가장 어떤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도 낫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평화 타령을 해오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 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들에게 송두리째 내어주고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 땅에도 진보적인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후자죠. 절대로 이 자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일을 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쪽의 김정은이가 지금 살 날이 며칠 안 남다 보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 애비 때부터 수십 년간 개발해 왔던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 방에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를 먹어보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 애들이요, 이러한 전략을 과연 구사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구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가 아니라 1000%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가 위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위기 상황인데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내년도 총선에서 금배지 하나 더 다느냐 마느냐, 이런 개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의 정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제라는 걸 지금 문재인 때 많이 시작을 해놨죠. 똑같은 이북의 공산 괴뢰들이 하고 있는 인민위원회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맺었던 그 9.19 합의라는 건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군사 합의의 성격이 있지만 그거는 범죄 협정이고 범죄 합의에 의한 것이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반드시 9월 19일 날 맺어졌던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그 종이 쪼가리 문서는요, 반드시 찢어서 불태워버려야 되겠습니다.